늦가을의 온기.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32층.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서 정서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3년 만에 본사로 복귀한 첫날. 그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맺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뉴욕 지사에서의 3년, 그것은 도망이었다. 아픈 기억들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으로부터의 도망.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의 손이 멈췄다. 그 목소리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숨이 목에 걸렸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강민준. 5년 전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서 사라진 남자. 첫사랑이자 가장 아픈 상처였던 사람. 그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턱선은 더 날카로워졌고 어깨는 더 넓어졌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깊고 슬프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 눈빛.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민준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놀라움, 당황함, 그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하지만 입가에는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 냉담함이 서연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앞으로 6개월간 그녀는 이 남자와 매일 마주쳐야 했다.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해야 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다른 팀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재빨리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다. 민주는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가 프로젝터를 준비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첫 회의는 냉랭했다. 민주는 완벽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회의를 이끌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명확했고 지시사항은 구체적이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확했다. 마치 기계처럼. 서연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만 집중했다. 메모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 소리가 울렸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왜 연락을 끊었어? 왜 지금 여기 있어?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마케팅팀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나가며 문을 닫았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둘만 남게 되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무거워졌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5년이 지났네요.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옆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처져 있었고 한숨을 참는 듯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서연은 참았던 질문을 터뜨렸다. 5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었다. 수천 번도 넘게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질문.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묻고 또 물었던 그 질문.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서려 있었다. 깊고 진한 후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당신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5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자격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당신이 혼자 정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저한테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힘든 시간을 견딜 권리, 당신을 지켜줄 권리가요. 민준의 턱 근육이 경직되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다. 나중에 말할게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언제가 때예요? 5년도 부족해요? 서연 씨, 정서연이요. 이름도 제대로 불러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이 남자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남겨진 서연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풍경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회사 근처 와인바에 들렀다. 혼자 레드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싶었다. 바텐더가 권한 칠레산 까베르네 소비뇽은 부드러웠지만 서연의 마음을 녹이기에는 부족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민준이 서 있었다. 넥타이를 풀고 수트 재킷을 벗은 모습. 5년 전 퇴근 후 함께 맥주를 마시던 그때처럼. 자유예요. 민주는 서연 옆에 앉아 위스키를 주문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에서는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빌리 홀리데이의 Strange Fruit. 슬프고 애절한 멜로디. 미안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나가버려서 비겁했어요. 지금도 비겁하잖아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미안하다고만 하시니까. 서연의 말에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의 쓴맛이 그의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곧 말할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용기가 없어요? 아니면 아직도 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둘 다예요. 민준의 솔직한 대답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적어도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루도, 단 하루도.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서 야근이 잦아졌다. 서연은 마케팅 전략을, 민주는 전체 일정과 예산을 관리했다. 자연스럽게 둘이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옛날처럼 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어느 금요일 밤 11시, 사무실에는 서연과 민준만 남아 있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주말을 즐기러 갔지만 프로젝트 책임자인 둘은 남아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커피 드릴까요?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민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엑셀 시트를 들여다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있었다. 커피 머신 앞에서 서연은 두 잔의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민준이 설탕 없이 진하게 마시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은 여전히 기억났다. 그가 좋아하는 커피, 싫어하는 음식, 긴장할 때 목덜미를 만지는 습관. 커피를 건네며 서연은 그의 피곤한 얼굴을 보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평소보다 수염이 자라 있었다. 이마에는 미세한 주름이 생겼고 관자놀이 부근에 흰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였다.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5년 전 그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많이 달라졌네요. 민준이 말했다. 뭐가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더 여렸는데 5년이면 사람 변하죠. 서연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민준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자정이 넘어가자 사무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멀리서 청소하는 아줌마의 진공청소기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반짝였다.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다. 새벽 2시, 서연이 자료를 정리하다 실수로 커피를 쏟았다. 거의 다 마신 커피였지만 남은 양이 노트북 쪽으로 흘렀다. 노트북에 커피가 튀자 그녀는 당황해서 휴지로 닦기 시작했다. 이리 주세요. 민준이 재빨리 다가와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전원을 끄고 뒤집어서 물기를 빼냈다. 그의 손이 서연의 손을 스쳤다. 순간 둘 다 움직임을 멈췄다. 5년 만의 접촉. 전기가 흐르듯 짜릿한 감각이 손끝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졌다. 서연의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고 서연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서연.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허스키하고 떨리고 감정이 실렸다. 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서연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책상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민준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커피 향과 그만의 향이 섞여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5년 동안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직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그의 고백은 속삭임처럼 낮았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뜨거웠다. 그의 체온이 그녀의 피부에 전해졌다. 민준 씨.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그걸 먼저 말하기 전에는.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표정에는 고뇌가 가득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다. 무슨 진실이에요? 대체 뭐가 그렇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다음 주에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걸.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싶었다.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가 떠나야 했는지. 주말 동안 서연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민준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며 뒤척였다. 나쁜 병에 걸렸던 걸까?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가족 문제였을까? 월요일이 되었다. 민준이 서연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다. 회사 근처가 아닌 강남역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작은 동네의 카페.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한 곳이었다. 서연이 먼저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학생들, 직장인들, 연인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기다렸어요? 민준이 도착했다. 평소 입던 수트가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더 편해 보였지만 동시에 더 긴장한 것 같았다. 방금 왔어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 30분이나 먼저 와 있었다. 너무 떨려서 회사에 있을 수가 없었다. 민준이 앉았다. 웨이터에게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5년 전 제가 떠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시 저희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죠.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민준의 아버지. 한 번 뵌 적이 있었다.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확장하시려고 큰 투자를 하셨어요. 하지만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채권자들이 몰려들었고 하루아침에 3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30억.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요. 회사를 정리하고 빚을 갚고 아버지를 돌봐야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 저는 당신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가족한테도 피해를 줄 수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혼자 떠났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끊고 번호도 바꾸고 SNS도 다 지운 거였어요. 네. 당신이 저를 찾을까봐, 당신이 함께 힘들어할까봐. 그건 제 선택이었어야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알아요. 그게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당신을 믿지 못한 것, 당신의 선택권을 빼앗은 것. 민준이 처음으로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5년 동안 뭐 했어요? 빚을 갚았어요. 낮에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밤에는 프리랜서로 컨설팅을 했어요. 주말에는 아버지 간병을 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다 갚았어요? 네. 작년 말에 마지막 빚을 갚았어요. 아버지도 많이 회복하셨고요. 민준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당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뉴욕에 있었고 저는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당신이 본사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디렉터를 자원한 거예요? 네.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화가 났다.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빚도 다 갚았고, 안정적이에요.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민준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나왔다. 서연의 손 가까이에. 하지만 닿지는 않았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5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 5년 동안 그녀도 많이 울었고, 많이 아팠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민준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업무적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파트너였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풀리지 않은 감정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서연은 민준을 관찰했다.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후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5년 전의 민준과 지금의 민준은 달랐다. 더 성숙해졌고, 더 책임감 있었고, 더 신중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했다.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 어느 목요일 오후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었다. 서연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민준은 뒤에서 지켜봤다. 그녀가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모습,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미소 지었다. 자랑스러웠다. 발표가 끝나고 클라이언트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훌륭한 전략입니다. 특히 마케팅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다. 회의실을 나서며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축하해요.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마주 보며 웃었다. 그 순간 예전처럼 자연스러웠다. 어색함도 긴장도 없었다. 그냥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 복도 끝에서 마케팅팀 이 대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 둘 잘 어울리는데. 옆에 있던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뭔가 케미가 있어. 점심시간, 서연은 회사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민준의 이야기를 곱씹고 있었다. 30억의 비, 5년간의 고군분투. 그의 선택이 옳았을까? 틀렸을까? 여기 앉아도 돼요? 고개를 들자 민준이 서 있었다. 손에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들고. 네. 민준이 앉았다. 둘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주말에 시간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뵙고 싶어 하세요. 그때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으시대요. 서연은 놀랐다. 민준의 아버지. 5년 전 그 따뜻했던 분. 꼭 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의 바람일 뿐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서연의 대학 동창이자 유일하게 민준과의 과거를 아는 친구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도 화가 나.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떠난 거잖아. 비록 방법은 틀렸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의사는 무시하고 혼자 결정한 건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서연아, 너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하잖아.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친구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가봐. 그 아버지도 만나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봐.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토요일 오후, 서연은 민준의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계셨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준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단풍이 물든 산들이 아름다웠다. 긴장했어요? 민준이 물었다. 조금.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자상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마을의 작은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국화가 피어 있었고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왔구나. 현관에서 민준의 아버지가 나왔다.
5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큰 실수를 했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아버지. 민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제대로 말해야 해. 서연 씨, 들어오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버지는 5년 전 이야기를 했다. 사업 실패, 병원 입원, 그리고 민준의 선택. 나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짐을 지웠죠. 아들의 사랑까지 포기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민준이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일하고 주말에는 나를 간병하고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아요. 아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도 알아요. 밤에 몰래 당신 사진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봤어요.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잘못이에요, 서연 씨.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힘들 때 혼자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게 진짜 미덕이에요. 저녁을 함께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의 어머니도 따뜻하게 서연을 대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연하지. 어머니의 농담에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오는 길과는 다른 고요함이었다.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한.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민준이 말했다. 아버님 좋은 분이시네요.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다 민준에게 물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네, 하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바보 같은 사람. 서연의 말에 민준이 웃었다. 처음으로 밝게 웃었다. 다음 주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팀원들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어느 수요일 밤 또다시 서연과 민준만 사무실에 남았다. 마지막 점검 끝났어요. 서연이 말했다. 수고했어요. 정말 완벽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 서연이 예전에 갖고 싶어 했던 그 목걸이. 이거. 5년 전에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받아주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 씨, 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서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목걸이를 바라봤다. 5년간의 기다림이 담긴 작은 별.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사랑과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고마워요, 서연.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팀 회식이 있었다.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는 최고였고 회사 내부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승진과 포상이 예상되었다. 1차는 고깃집, 2차는 노래방, 3차는 바. 술이 거듭될수록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서연도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기분이 좋았다. 프로젝트 성공도, 민준과의 재결합도. 서연 씨, 괜찮아요? 이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기분 좋아요. 하지만 서연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민준이 다가왔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팀원들이 웃으며 놀렸다. 오 디렉터님과 서연 씨 사이에 뭔가 있나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비밀입니다. 택시 안에서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준 씨, 사실은요.
네. 저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민준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집까지 잘 모셔다 드릴게요. 싫어요. 아직 헤어지기 싫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럼 제 집에 갈래요? 차 한잔하고 쉬다 가세요. 네. 민준의 집은 한남동의 작은 아파트였다. 깔끔하고 심플한 인테리어. 큰 창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물 드릴게요. 소파에 앉아 있어요. 민준이 부엌으로 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다. 책장에는 경영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 액자를 보았다. 그 안에는 5년 전 그들의 사진이 있었다. 벚꽃 축제에 갔을 때 찍은 사진. 둘이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물을 들고 와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서연은 액자를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거짓이 없었다. 민준 씨. 네, 키스해도 돼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지금은 술에 취해 있어요. 내일 후회할지도 몰라요. 후회 안 해요. 진심이에요. 서연이 발끝을 들어 민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 5년 만의 키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깊어졌다. 민준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쌌다. 서연의 손은 그의 목덜미를 감쌌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갔다. 키스가 끝나고 둘은 이마를 맞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랑해요, 서연. 저도 사랑해요, 민준.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했다. 말로, 눈빛으로, 그리고 포옹으로.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5년 동안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뉴욕에서 뭐 했어요? 일만 했어요. 당신 생각하면서.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났어요? 만나려고 했죠.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당신과 비교하게 돼서.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다신 놓지 않을게요. 네, 저도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사랑도.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서연과 민주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신혼여행은 스위스로 갔다. 알프스 산맥을 보며 두 사람은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고. 절대 혼자 짊어지지 말자고. 돌아와서 한남동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 함께 퇴근하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았다. 여보, 출근해야죠. 서연이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웃었다. 5분만 더. 어제도 그러더니 결국 지각했잖아요. 괜찮아요. 내 아내가 같은 회사 다니는데 뭐. 둘은 웃음을 터뜨렸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늦가을이 찾아오고 있었다.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다. 하지만 이번 가을은 달랐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목걸이를 만졌다.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 민준이 준 그 목걸이. 5년간의 기다림과 사랑이 담긴. 뭐 생각해요? 민준이 뒤에서 물었다. 우리 이야기요. 참 기구하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영화 같죠? 해피엔딩 영화요. 민준이 서연을 꼭 껴안았다. 앞으로도 계속 해피엔딩일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집을 나섰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향해. 가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거리에는 연인들이 걷고 있었다. 손을 잡고, 웃으며, 행복해하며. 서연과 민준도 그들 중 하나였다. 5년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만난 두 사람.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그들의 늦가을은 계속되었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